4월 2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벌써 일찍부터 뉴스 브리핑이 오늘 게 왜 안 올라오냐고 사무실에 전화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 뉴스 브리핑을 아껴주신다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에 또 어떤 한 분은 집요하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또 저를 이렇게 뭐라 저라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좀 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해온 부분을 다 읽어보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거판에 다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어느 쪽에 표를 찍겠다고 이미 줄을 서 계실 건데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정말 찍어야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마지막에 저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가라는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의 잘못을 보수가 다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했고 이명박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수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관 속에 들어갈 만큼 대한민국의 진보나 야권이 잘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대선의 향배가 갈수록 오리무중이 아니라 뻔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뉴스로는 대선 향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검색어에 갑철수가 1등이고 갑철수의 뜻이 2등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했던 이야기, TV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TV토론 상식 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좀 해보고요. 자, 대선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안 후보가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면 어려운 대선이 될 것이다. 정말로 대선의 향배가 지난 주말 금요일께부터 나오기 시작한 오늘 아침까지 나오기 시작한 여론조사는 확연하게 문재인에게 기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37.5, 안철수 26.4, 홍준표 7.6, 심상정 3.3, 유승민 2.9가 나왔습니다. 자, 보자 대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제 한국경제와 MBC가 리서치에 통해서 한 조사에 보면 문재인 39.1, 안철수 30.1, 홍준표 9.5, 심상정 4.1, 유승민 3.8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나왔던 조사 갤럽은 제가 말씀드렸죠. 41,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프레시안이나 또 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이런 조사들이 쭉 나왔는데요. 지금 대체로 주정 논란이 벌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말자 했던 송민순 쪽지가 이렇게 파동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격차는 10% 내외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 흐름으로 봐서 지금부터 3주 전에는 안철수가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2주차 지금부터 2주 전에 월하까지 오르다가 수요일부터 슬슬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TV 토론에 문재인의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10% 이상 벌어지는 여론조사가 거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최근에 오르기보다는 주적 논란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40%를 넘어가다가 30%대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안철수 지지율이 하락이 더 심해지면서 한마디로 안철수의 스스로 이 표들이 무너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10%를 넘기면서 주말을 넘겨서 이제 12, 3, 15에 접근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지 발전제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홍준표 지지율이 이 주춤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언론은 3당 연대가 안 되는 이유라면서 아쉬움에 가득 찬 칼럼까지 썼습니다. 대선이 반전 카드로 꼽혀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후보 연대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자, 물 건너가면 문재인이 당선되는 것이 거의 유력해 보인다. 자, 이 3당 연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원들이다. 의원들은 그야말로 아쉬울 게 없다. 자, 총선은 많이 남았고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연대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철수가 되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색깔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버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쇠락해 가게 될 거고, 문재인이 되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은 선명한 기치로 이렇게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안철수가 되기보다는 문재인이 되기를 바란다. 선명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야 선명한 보수가 내년 지자체 선거부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 의원들은 안철수가 되면 좋고 문재인이 되면 또 글로 가도 되고, 그래서 굳이 나쁠 것도 없다. 문재인이 되어도 의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몸값이 올라갈 거다. 자, 바른정당에 그래도 연대하자라는 말이 비교적 높은데, 근데 바른정당에서는 이 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바른정당의 기초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바른정당의 의원들 따라서 부안해동을 하다가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 민심에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른정당의 바닥 조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에 한마디로 반문연대 승부수를 던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도 연대는 없다. 너네들이 필요하면 내 밑에 들어와라 라는 입장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안철수를 제낄 수 있다. 2등만 가면 대선에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에 가 있는 보수표들이 홍준표한테 이동만 하면 그야말로 홍준표가 안철수를 제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리고 2등만 올라서면 마지막 투표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크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작게 남아있지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지더라도 의미 있게 져야 되고, 또 안철수를 제치고 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희망으로 대선 후보를 지금
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세 갈래 파가 나눠졌습니다. 유승민 완주파, 홍준표 단일화파, 안철수 단일화파로 이렇게 세 갈래가 나눠졌는데요. 유승민 완주파는 이혜원 의원 같은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이고, 또 홍준표 단일화파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선호하고, 근데 명분이 약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는 수도권의 지지 기반을 둔 이 의원들인데 안 후보하고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자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늘면서 제3의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최대한 득표율을 끌어올리되 문재인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한국당에서는 보수 결집을 통해 홍준표 후보가 최소 15% 이상을 기록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물론 내부적인 목표겠죠.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지난 주말 터진 이 대지 발정제 사건, 사실 사건이라고도 볼 수 없는 해프닝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서 홍준표 후보가 10%를 넘어서 12, 13 가고 있는 부분에 지명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 터졌을까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래서 이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대선 이후에 보수 적자 논쟁, 지금 보수의 유명 후보가 4명 이상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 보전도 15%를 넘겨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지지율을 결집시키면 안철수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문이 유지해지겠죠. 자, 그래서 홍찍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좌파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들었으면 그만큼 보수 결집이 용이하고 한국당이 야당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보수에다가 중도 색채까지 좀 들어있는 안철수 정권이 들었으면 한국당과 색깔이 겹치면서 한국당의 존재감이 무력해지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안철수 당에 상당한 부분 흡수돼 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면서 보수 단일화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의 내부 추이를 보면요, 문희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율로 보면 호남 지지율이 문 쪽에 쏠리면서 문희 안철수의 2배의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40에서 지지율이 문희 안철수보다 대체로 2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30대에서는 문희 안철수보다 30대, 40대에서는 2배 반의 지지율을 더 받고 있고,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안희 문보다 2배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5060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부동층이 더 늘어나고 있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성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나 TK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즉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든지 또 꼭 투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여전히 유보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20에서 40까지의 문재인 지지가 상당히 높고요. 안철수가 거기서 밀리고 있고, 호남에서 밀리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는 좀 밀렸지만 경기도에서 이기고, 호남에서도 비등비등했던 부분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이 영남권에서 특히 PK 지역에서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보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TK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의 추세로 보면 안철수가 이런 지지율을 결합시켜서 자신의 우위로 반전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안철수의 이탈하는 표들이 실제로 보수층을 지지하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렇게 높지가 않고 부동층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는 보수 후보들이 몇 가지 이유로 이 안철수에서 이탈한, 원래 보수였다가 안철수로 간 표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흡수를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 보수 후보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또 군소 후보들이 난립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가 1인데 보수 후보 중에서는 스캔들이나 설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수 후보가 안보 부분 외에 경제를 개혁하고 서민을 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최순실 사태의 원인이 된 재벌과의 정치와 이 정경유착 부패 부분 등을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제대로 유세 과정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안보 부분에서는 탁월하게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 동안 안보를 탁월하게 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보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토론회부터는 안보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부패 척결 사회경제개혁 문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안보만을 계속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안보만을 계속 이야기해서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선거 전략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작게 남았는데요. 이 홍유 두 사람에게 결집되고 있는 표의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수는 마음을 비우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내가 몇 표로만 얻으면 그걸 성공이다, 이런 자세로 대선에 임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후보처럼 보이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안철수 후보 어제 보면 뭐 굉장히 화가 난 듯 자기 할 이야기만 하면서 이 신조어를 양산했지만은 그런 행동들이 대선에 별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본인 스스로가요, 반문연대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은 소수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과 같은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해서 보수표가 꼭 올 것이다 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저는 지난 한 3주간 있었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보수 후보가 뭔가 좀 일어서려고 하면 내부 분란이 생기든가, 더 나아가서 별것도 아닌 스캔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보수 후보의 한마디로 이 약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홍 후보, 유승민 후보 두 사람이 다 지지율을 높여가고, 막판에 어느 시점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일정한 정도를 이렇게 가질 때, 그리고 그 합계가 안철수를 능가할 때, 그때 뭔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군소 후보가 아닌 문재인 안철수의 이상의 국정 전반을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이 정치 역사에서
10년을 빼고는 이 나라를 움직여온 어떤 유력 정당의 후보로서 이 자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토론회에서 안보 이야기만 하면서 남은 시간도 안보 이야기를 외에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토론이 별로 유용하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공수처나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유승민 후보 또한 사회개혁과 정치개혁, 부패척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 토론에 만들어온 이 판넬 같은 부분은요, 그냥 쪽지로 적어와서 쪽지로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이 나았지, 그 판넬이 시청자에게도 보여지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요약되어서 대중들에게 보여지지 못한 채 비스듬히 들고 곧바로 내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선거 전략이라고 만들어주고 있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수 후보들요, 내부 정리 좀 해서 이번 주부터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후보가 뭘 좀 해보려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에 15%를 넘겨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20%를 넘겨야 될 거고, 유승민 후보는 이번 주 중에 5%를 넘기고 그 다음 주 중에는 한 8%를 넘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